안녕하세요. 오늘 그 자신의 가치를 더하는 이미지 컨설팅이 이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겉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들은 첫인상을 결정할 때 8초가 걸린다고 해요. 보통은 3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훑게 된대요. 그래서 겉모습이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서 이 강의는 제가 그 홍순아 이제 대표님이라고 그 이제 1대1로 퍼스널 이미지 컨설턴트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들은 강의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올해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이제 스타일이 유행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올해 유행 예감 수트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쇼에서 가장 많이 입었던 게 이제 그레이 컬러의 수트를 굉장히 많이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패션 규칙을 깨는 게 또 지금 올해 트렌드래요. 그래서 반바지에 위에는 정장이지만 밑에는 반바지에 어떤 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장 수트인데 뭐 스니커즈를 신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패션 규칙을 깨는 그런 이제 좀 유행일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팬톤이라는 곳이 이제 전 세계 그 미국에서 이제 색채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트렌드 컬러로 발표한 것이 이제 클래식 블루예요. 그래서 유행을 잘 타지 않고 굉장히 조금 모던할 수 있는 컬러이고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컬러의 옷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 그래서 뭐냐면 파워 숄더. 그래서 지금 이미 연예인들은 이렇게 어깨를 강조한 옷들을 입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트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조금 각이진 그런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는 각진 스타일이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퍼프 숄더. 이렇게 여성스럽게 어깨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옷들이 조금 대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강해 보이는 것인데 뭐냐면 강해 보이는 소재로 가죽 소재 유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켓이라든지 이제 바지라든지 어떤 스커트 가죽 스커트 그래서 이 소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크롭 기장이지만 보면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인데 가디건 굉장히 여성분들은 또 잘 입으시죠? 그런데 크롭 기장이에요. 크롭은 뭐냐면 약간 잘려진, 잘라낸 이런 이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굉장히 몸매가 좋아야 소화가 가능한 그런 가디건이 올해 또 이제 많이 올 봄에 많이 보일 것으로 이제 백은 오버사이즈 대 토트백.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굉장히 큰 가방이지만 손잡이가 길지 않은 토트 스타일에 딱 짧게 멜 수 있는 보이시죠? 이렇게 손잡이가 다 짧지만 백은 사이즈가 큰 그런 오버사이즈 토트백이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액세서리인데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카프라든지 벨트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올해 패션쇼에서 많이 보였던 이런 스카프라든지 아니면 벨트로 강조하는 그리고 이렇게 보자기처럼 쓰는 스카프가 또 올해 많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아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이제 봤던 올해 이제 유행 예감 그 스타일에서 조금 키포인트를 찾자면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죠. 크롭이라든지 가죽 소재 그리고 파워 숄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딱 연상되는 것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네, 어떤 조금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 어떤 강조한 어떤 스타일에서 아니면은 젊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셨을 것 같고 조금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자신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유행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마이너스 4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한 포인트를 내가 활용해서 조금 내가 어려 보일 수 있는 마이너스 4살 되기.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 나이로 90세세요. 근데 아직 현역 모델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다. 파르멘 델로피체라는 이제 모델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 모델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먹었던 게 내가 이 모델 생활을 하는 동안은 4살을 유지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4살을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4살까지는 아니지만 각자 자기가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성공을 부르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거에 맞춰서 나의 내적인 것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무의식 무능력. 그래서 난 알지도 못하고 못하겠어. 난 전혀 몰라. 이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알겠어. 알겠는데 못하겠어.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난 알겠고 좀 할 수 있겠어. 나 이건 이제 할 수 있어. 이런. 그리고 이제 무의식 능력 단계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무의식 무능력 단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단계에서는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저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떤 것일까? 하는 호기심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깨우치고 나서 이제 알겠어 하는 단계가 오고 나면 조금 해보는 거에 대한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도 있고 깨닫게 된 단계가 되면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되어지는 단계죠.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져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때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성공의 어떤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단계인지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잔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있으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나요, 대부분?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날씨였던 것 같아요. 날씨인데 그건 굉장히 초등학생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차림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내일 내가 만나게 될 어떤 상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어떤 그 자리의 목적에 거기에 맞춰서 옷차림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내가 중요한 STP가 있어. 아니면 내일 중요한 팔로비 있어. 아니면 내일 정말 중요한 정보 전달해야 될 자리가 있어.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조금 신뢰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옷차림을 맞춰서 내일 내가 이제 같이 바람을 쐬러 가기로 드라이브 코스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정장을 입는 건 너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목적에 맞는 그런 옷차림을 준비하는 게 이제 기본 돼야 되고 옷을 입을 때는 앞태와 뒤태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태는 앞에서 누군가가 날 바라볼 때 그래서 앞태는 항상 어깨로 옷을 입어야 한대요. 그래서 어깨에 이제 힘을 주고 항상 바른 자세로 펴고 입을 수 있어야 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볼 때는 힙에 힘을 주셔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앉아 있을 때도 조금 어깨와 힙에 항상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한 달에 2kg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하고 힙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자신감과 열정의 이미지를 입어라.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죠, 이 백지연 아나운서. 왜일까요?
이게 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어떤 표정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자세 이런 부분에서 탁 그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만 좋아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일어섰을 때 내가 이렇게 똑바로 딱 섰어요. 그러면은 이 기하고 어깨 솔깃 있죠. 이게 옆에서 누군가 봐줬을 때 일직선이 돼야 해요. 이게 약간 어깨 솔깃은 여기인데 귀가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이게 내가 똑바로 섰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를 잘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자세를 잡아보시면 대부분 아마 귀가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는 약간 그런 체형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깨 솔깃과 귀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체형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를. 그리고 신체적으로 원래 어깨가 약간 이렇게 내려간 체형들이 있어요. 이게 라인 자체가 이렇게 어깨 라인이 이렇게 어깨가 내려간 체형들은 옷 소매 자체를 조금 이렇게 길게 입으시거나 그러면 더 이게 처져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옷 소매를 항상 팔목에 딱 맞게끔 수선해서 깔끔하게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매를 조금 올려서 입으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우리 사진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사진 찍을 때 날씬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팔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봤더니 팔로 이렇게 공간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씬하게 보이는 방법이래요.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그냥 일자로 하는 것과 팔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사진 찍을 때 그 체형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옷을 입을 때 밸런스를 맞추면 굉장히 또 자신감이 당당하게 보인대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마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턱까지 이렇게 이렇게 길이를 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오는 위치가 나의 벨트 위치가 돼야 됩니다. 벨트 위치가 되어야 하고 여기가 원버튼 자켓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가 오는 위치. 그래서 이 밸런스를 아마 정확하게 재시면 배꼽은 아닐 거예요. 배꼽보다 살짝 이 정도가 돼야 하고 여기에 항상 첫 단추라든지 어떤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허리를 강조하는 그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포즈를 잡을 때 허리 손할 때 이런 골반이나 그런 데 하지 않아요. 이 위치에 항상 손을 위치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치는 남성분들이 알고 계시면 수트나 이런 거 입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있잖아요. 눈썹 사이와 턱 길이를 재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서 그 다음 길이를 이렇게 쟀을 때 거기 위치가 탑이 오는 위치예요. 탑 파인. 그래서 오늘 그 저녁에 9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아나운서들이 이게 파인 위치가 이 딱 길이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걸 왜 맞추냐면 이 길이가 가장 상대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그 탑 파임의 위치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시면 그 위치에 맞춰서 브로치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주실 때 거기에 맞추시면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제 엔드분께서 사업 설명을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5가지 넥타이 컬러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걸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선이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와 5번째 이런 선이 있는 걸 추천하는데 왜냐면 선이 있는 것들을 입으면 조금 신뢰감을 붙여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안정감을 주는 그래서 도트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을 때 주인공은 절대 물방울 무늬를 입지 않는데요. 넥타이에도. 왜냐면 이게 잔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상대로 하여금 많이 피곤함을 주게 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입지 않고 이제 옆에 비서라든지 다른 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게 물방울 무늬고 이제 무지는 너무 단조롭죠. 그래서 페이즐리 무늬 정도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어쨌든 조금 신뢰감 붙여야 되는 선이 있는 걸로 조금 그렇게 넥타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오픈 페이스 활용을 할 건데 각자 이제 여성분들은 솔직히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이걸 파악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메이크업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파악이 바로 되실 텐데 이렇게 첫 번째 지진이 씨 얼굴을 보면 이렇게 눈꼬리하고 입꼬리를 잘 보세요. 눈꼬리와 입꼬리가 올라간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이 올라갔죠. 눈꼬리와 입꼬리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르마 방향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쪽 왜 각자 사진 찍을 때 왼쪽에서 찍었을 때와 오른쪽에 찍었을 때 본인 자신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올라간 쪽으로 가르마를 타고 그 방향으로 찍으면 그게 더 예쁜 라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또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제 얼굴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다 올라간 쪽으로 가르마 방향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페이스를 활용을 하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방향도 올라간 쪽으로.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누군가 봐줬을 때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저는 올라간 방향이 달라요. 입꼬리 방향과 이제 눈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반된 사람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가르마 방향은 상관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이미지를 분석하래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분석할 줄 아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봤을 때 첫 번째 수혜잖아요. 수혜를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약간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순해 보이고 수수해 보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 김혜수 약간 도발적이고 약간 도전적인 어떤 약간 섹시한 어떤 이미지. 이제 세 번째 신민아는 약간 귀엽다 이런 이미지고 네 번째 이제 백지 아나운서는 좀 신뢰감이 굉장히 그리고 조금 믿음직스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로 탁 누가 봐도 보이죠. 이미지가 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듯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도 그 이미지가 탁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사업을 상담받고 싶어. 이 네 개의 방이 있는데 이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해. 그러면 어느 방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두 번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해요. 두 번째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4번이죠. 굉장히 지적이고 나에게 굉장히 상담을 잘 해줄 것 같고 사업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이미지는 이제 네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본 사실적인 경험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운서 이미지의 어떤 지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사실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직업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도 조금 지향해야 되는 이미지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탁 보시면 약간 따뜻하다는 쪽은 이쪽이시죠. 누가 봐도. 그리고 약간 차갑다라는 이미지는 이쪽. 그래서 이게 좀 다 봤을 때 읽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은 왜 따뜻해 보이냐면 조금 곡선이 많은 거예요. 곡선이 많다 보니까 조금 따뜻해 보이고 이쪽은 약간 직선이 많다 보니까 조금 차갑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딱 첫인상 봤을 때 좀 차가워 보여. 그런데 되게 순해 보여. 이런 인상들이. 근데 너무 순해도 좀 그렇고 너무 차가워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너무 쉬워 보여서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 보여서도 안 되니까 이건 조금 조절하시도록.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이런 이미지를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1, 2, 3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 포인트라고 해서 스카프나 이제 벨트로 이제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카프 매는 것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2는 뭐냐면 2cm의 여유인데 보통 자켓 이제 수트 입으시잖아요. 수트 같은 걸 입으셨을 때 딱 폭이 2cm 정도만 여유 있게. 그래서 내가 옷을 샀는데 좀 이렇게 루즈하다 이러면은 수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탁 했을 때 조금 불편하다 할 정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해야 조금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조금 깔끔해 보이는 그거라서 좀 지향해드리고,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는 3가지 컬러 그 이상은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3컬러를 맞춰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오늘 스카프 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정사각형 스카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딱 걸치시는 거죠. 이렇게 걸치시고, 고무줄, 애기들 머리 고무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이쯤에 한번 이렇게 딱 묶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짠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가르마 탄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내가 이쪽 가르마다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쪽 방향으로 해서 약간 업되게, 시선이 업되면 좀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 가지는 이렇게 딱 반 접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점을 한번 묶어줘요. 그냥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주고 나서 이렇게 조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업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도록 됐나요? 제가 거울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업 해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스카프를 낼 수 있게, 그래서 어깨에다 위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2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보시면 보통 이렇게 사각 스카프가 있잖아요. 얘를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 접고 반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스카프를 멜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여기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매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매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 하나를 이제 보통 단색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맸을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원 포인트를 줄 때 이제 벨트라든지 조금 아까 색깔이 있는 벨트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위에 뭔가 무늬가 많은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또 화려한 스카프를 하면 그건 NG예요. 이제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4번째는 뭐냐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소품을 활용하라. 그래서 소품을 활용하는데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이라도 안경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경이 또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경이 또 굉장히 패션 아이템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시경 같은 사람은 안경 벗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듯이 안경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안경을 쓰실 때는 밑에는 눈썹과 눈 사이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쓰셔야 되고, 위에는, 그리고 아래태는 코에서 코끝에서 1.5cm 위에 딱 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 그게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사이즈의 안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옷 사이즈고요. 그리고 골격이 이제 내가 어떤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크 무늬가 있는, 체크 무늬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큰 체크 무늬가 있고 조금 폭이 좁은 잔 체크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골격이 좀 크다, 난 뼈대가 좀 크다 이러신 분들은 체크 무늬도 크게, 어떤 무늬들도 크고, 그리고 조금 목걸이나 귀걸이도 좀 볼드한 이런 액세서리가 좀 어울리고, 골격이 좀 작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작은 무늬로, 꽃무늬도 좀 잔무늬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귀걸이 크기, 가끔 보면 저 귀걸이 너무 과하다, 저 귀걸이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귀걸이 크기를 이제 선택하실 때는 어느 크기로 보셔야 되냐면, 본인의 입 크기,
그래서 내가 입이 좀 크다 하면 귀걸이 크기가 커도 어울려요. 생각해보면 흑인들 굉장히 입술이 두껍죠. 근데 귀걸이가 커도 과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굉장히 작아. 그러면은 귀걸이 크기도 좀 작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걸이 크기를 보실 때는 내가 이제 목걸이도 어울리지 않게 막 너무 크고 볼드하고 이런 거 막 주렁주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데, 목걸이 크기는 뭐와 맞춰야 되냐면 콧망울 크기. 그래서 내가 콧망울이 좀 크다 하면 이게 목걸이가 좀 커도 어울리고, 콧망울 끝이 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동양인들은 거의 좀 다 작죠. 그러면 조금 목걸이 크기를 작게 하시는 게 어울린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포인트들이 있지만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다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좀 이 부분은 내가 입는 자켓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입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안 해봤지만 어떤 포인트, 이제 스카프나 벨트로 조금 포인트를 줘보는 거를 해본다. 그리고 액세서리 크기를 조금 맞춰보는 건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어떤 내가 자신 있는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 내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자신한테 어울리는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조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각자 우리 잘 이제 다스려가지고 쉬는 동안 예쁘게 미팅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